심지어 1995년에는 외계인을 해부하는 동영상이 제보되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미 의회에서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인간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외계인 그리고 미확인 비행체 일명 UFO는 우리 모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죠.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다들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자 칸트가 이 외계인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제시한 논리가 아주 재밌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행성들에 다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것을 굳이 부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그에 따르면 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수적으로 얼마나 많냐가 관건이 되겠죠. 18세기 중반만 해도 과학이 지금보다 덜 발달해서 상상의 여지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주장이 가능하지 않았나는 추측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 그로부터 약 2세기 후에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칸트보다 훨씬 후퇴한 입장을 보여줬죠. 그는 자신의 저자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인간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긍정할 듯 말 듯 애매하게 판단을 유보하는 하지만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이 발언은 많이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인간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은 외계 생명체와 UFO에 대해서 함께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는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의 약자입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발견되어 온 UFO에 대해서 이것이 외계 생명체가 보낸 물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많았죠. 인류 역사상 최초의 UFO는 1947년 6월 24일 미국의 민간 조종사 케네스 아놀드에 의해서 목격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레이니어산 부근을 비행하던 케네스는 비행기보다 3배나 빠른 시속 2560km의 속도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9개의 비행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기자회견에서 비행체가 마치 커피잔 받침 같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일컬어 이 비행 접시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은 1947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로스웰에서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발견됐고 다음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발견됐죠. 그리고 인근의 군대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문의 비행 접시를 포획했다는 주장이 로스웰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죠. 이후 미국에서는 잔해들이 기상 관측용 기구였을 뿐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로스웰에서 외계인 시체를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도 속속 나왔습니다. 심지어 1995년에는 외계인을 해부하는 동영상이 제보되기도 했으며 로스웰 사건을 맡았던 군인의 유서에는 외계인 시체를 목격했다고 적혀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스웰 사건을 계기로 UFO와 외계인 간의 연관성이 성립됐죠. 하지만 이 외계인을 해부하는 영상과 사체를 목격했다는 제보는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지게 됐고 외계인을 목격했다는 군인의 유서 또한 이 로스웰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날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 로스웰 사건 이후 매년 UFO를 발견했다는 보고는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의문 또한 계속해서 커져왔는데요. 지난 2020년에는 미국 국방부에서 해군 조종사들이 포착한 3건의 미확인 비행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미 의회에서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이 400건에 달하는 미확인 비행 물체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확인 비행체를 뜻하는 UFO의 문자 그대로 이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일 뿐 외계 생명체와의 연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UFO에 대한 음모론은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 칼 세이건이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인간뿐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와 같이 천문학자들은 대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넓은 우주 안에 지적 생명체가 우리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논리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많은 탐구를 했습니다. 특히 현대과학의 발달로 로켓이나 탐사선 제작 능력을 갖추게 되고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의 미세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외계인 관련 연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 세티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요. 세티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약자입니다. 세티 연구소의 과학자 세스 시어스탁 박사는 발견 시기와 비용의 문제일 뿐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는 확실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티 프로젝트에서는 현재까지도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외계 생명체는 인간과 같이 지능을 가진 생명체뿐만 아니라 미생물처럼 맨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작은 생물체까지 포함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미약한 생명체일지라도 긴 시간이 지나면 진화를 통해서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생명체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티 연구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외계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태양계 내의 행성이나 위성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화성에는 이 대기가 있고 극관에 얼음 형태로 존재하는 물이 있어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지죠. 암모니아와 메탄, 수증기가 풍부한 원시 대기에서 이 번개나 자외선 등의 에너지원을 받아서 유기물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구 생명체가 탄생했다는 가설에 의거해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를 이 화성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나사에서 보낸 탐사선이 화성 생명체의 흔적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이 태양계 외곽 행성들은 대기 중에 메탄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유기물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극한의 환경이지만 원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머나먼 외계의 지적 생명체로부터 신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 내부 행성에는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까 오히려 태양계 외부의 먼 외계 행성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탐지해보자는 거죠. 세티는 1960년대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앨런 전파망원경 집합체를 비롯해 세계 각지의 전파망원경의 정보를 받아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별 주위를 탐지해오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나 동물이 아닌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문명을 가진 외계 생물체라면 그들이 통신하는 과정에서 전파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가정을 통해 그들의 신호를 찾고자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지구인들이 전파를 소통수단으로 쓰는 과정에서 우주 공간을 향해 전파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처럼 외계인도 그럴 거라는 가정에 기반한 거죠. 이러한 가정하에 우주의 별 중 태양보다 오래된 적색 외성 7만 개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중 지구와 가까운 2만 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가볍고 어두운 적색 빛을 내는 별로 태양보다 수명이 길어서 이 주변에서 생명체가 생존하기 적당한 환경만 유지된다면 지적 생명체가 진화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천체는 지구에서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b, 트라피스트 1과 같이 적색 외성 주변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입니다. 트라피스트의 행성 중 3개는 0도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로 예상되며 행성들 간의 거리도 태양계와 비슷해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세티 과학자들은 이 머지않은 미래에 외계 신호를 발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십 년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외계 생명체의 신호를 발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과연 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탐지돼서 그들과 교신하는 영화 같은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하진 못했지만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이자 세티 설립자인 프랭크 드레이크인데요. 그는 비록 세티 프로젝트에서 외계인을 찾진 못했지만 외계 문명을 찾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류와 교류 가능한 외계 문명의 개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정식인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인간과 교신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이런저런 항들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R스타는 우리 은하 안에서 1년 동안 탄생하는 항성의 수입니다. FP는 이들 항성들이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을 의미하고요. NE는 이 항성이 속한 행성들 중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태양계 안에 지구와 같이 온도가 적당하고 유기물이 존재하는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지만 생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과 너무 가까운 행성은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태양과 너무 거리가 먼 행성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명이 탄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다음으로 FL은 행성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입니다. FI는 생명체가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동물들 중 이 지적인 발전을 이룩한 개체는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확률도 고려해줘야겠죠. FC는 지적 문명체가 다른 별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통신 기술을 갖고 있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L은 통신 기술을 가진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고 쇠퇴하거나 종이 멸종하는 일은 지구의 역사에서도 수없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외계 문명 또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만 존속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항을 곱했을 때 우리는 교신이 가능한 외계 문명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각각의 항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레이크 박사는 추측을 통해서 적당한 값을 대입하고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본 결과 우리 은하 내에서 인류와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개수는 10개가 도출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의 개수까지는 관측을 통해서 값을 알 수 있겠지만 이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추측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특히 지적 문명체가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 10,000년이라고 잡은 것은 가장 이견이 큰 항목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과연 10,000년이나 존속될까요?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문명이 외계 행성으로 전파를 보낸 지는 고작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추측치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겠죠? 최근 노팅엄 대학의 연구진은 드레이크 방정식 대신 또 다른 가설을 통해서 이 외계 문명 개수의 추정치를 도출했는데요.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서는 이 지구처럼 지적 생명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과 수십억 년 내에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진화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닮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형성되는데 45억 년에서 55억 년이 걸린다는 것, 인류가 외계 행성으로 전파를 보낸 기간이 약 100년인 것을 토대로 은하계 항성 형성의 역사와 항성 내 금속 함량 등을 고려해 분석해 최소 36개 이상의 소통 가능한 문명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은하 안에서만 수십 개의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주에는 1700억 개에서 수조 개의 은하가 있으니까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있는 문명의 개수가 대략 계산이 되시죠? 이러한 엄청난 수치가 반드시 사실과 일치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이 광대한 우주에 외계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건 결코 터무니없는 믿음은 아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외계인이 정말 UFO를 보냈을까? 이 UFO에는 외계인이 정말 타고 있을까? 등등의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비록 외계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구에 그들이 UFO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 저편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인간의 기술을 기준으로 아폴로 11호가 지구를 벗어나서 달에 착륙하는 데는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을 왕복하는 데는 현재 기술로 대략 5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아직까지 화성으로 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양계 끝에 있는 명왕성을 지나는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을 넘어가는 데는 무려 9년의 시간이 걸렸죠. 초당 20 내지 30km의 굉장한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류의 기술로는 태양계를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을 비롯한 태양계 행성에서는 지적인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제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우주에 이 외계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들이 지구로 오려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거쳐와야 합니다. 태양을 제외하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별인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대략 수억 년 정도고 현재 우주선의 속력으로 간다면 무려 5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지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죠? 혹시 외계 문명이 매우 발달해서 우리의 우주선보다 수천 배 빠른 속도로 이동해 이 별과 별 사이를 수명이 다하기 전에 이동할 수 있진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초당 200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에너지는 전 세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에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를 항해하는 기술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외계인과 UFO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되시나요? 그들의 존재에 관해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또 밝혀질 거라는 가능성 자체도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고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야만 우주에 떠있는 푸른 점 하나인 지구에 살고 있는 작은 생명체로서 우주의 광막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문명이 오래 지속될수록 외계인을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질 거예요. 이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새로운 발견을 통해 언젠가는 우주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외계인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